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김경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 김경수란 자는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에 뭐 그 이전이든 그 이후든지 간에 무슨 재보궐선거, 그리고 또 이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자격 자체가 없는 그런 범죄자였지 않습니까? 복권이 안 됐습니다. 피선거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거의 대다수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아마 뽑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뽑은 그 대통령에 의해서 이 문재인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한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형성한다기보다는 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또 우호적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 드루킹 김동원과 손을 잡고 하여튼 공범입니다. 둘이 공범 관계인데 어쨌든 이 여론 조작을 했다. 이 우리가 판결문상으로 봤을 때는 이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에 업무 방해를 했다. 그래서 징역 2년이지만 사실상 그거는 이 주권자인 국민을 갖다가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 이 정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도전을 했다. 국민 주권주의를 무시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김경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원칙, 정의, 상식 이런 것들을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출마 선언에서 누구나 정의를, 일상에서 정의를 느끼게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김경수 같은 여론조작 범죄자에 대해서 복권을 오늘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김경수가 저쪽 더불어민주당 쪽의 주요 정치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친문의 구심점으로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전부터 저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김경수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김경수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고 있어서 과거에 한 차례 기사를 쓴 적도 있지만 그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내심 김경수가 다시 정치권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 제가 과거에 그 풀지 못했던 그런 의문, 그리고 또 누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김경수의 재산 내지는 그의 하여튼 그 형성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적인 이 검증대 위에 세워놓고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 공인과 그냥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그냥 어디 길 가는 사람한테 당신 재산 왜 그렇게 형성됐고 당신 이 내역은 뭐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공인한테도 제가 물어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한테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최소한 질문하는 게 어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경수가 피선거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인이 될 자격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경수가 어떤 정치적 비중이 조금 지금보다도 높아지고 그 위상이 당내에서 조금 더 커지고 이런다고 할 경우에는 김경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취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 첫 번째 영상에서 이 김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두관이 돈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하고 나서는 돈이 좀 생겼습니다. 저축도 하고 그래서 돈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평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돈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에다가 기탁금을 내고 최소한이나마 돈을 써야 되는데 김두관의 재산 규모를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 돈을 쓰는 건 사실상 전 재산을 바치는 것 같다. 올인이다, 올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올인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도 이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한가하게 하고 있다. 너무나도 그 활동하는 내역이 저조하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자가 왜 이렇게 한가하게, 느긋하게 저렇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물론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김두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다가 기왕에 이 김경수가 복권이 된 김에 이 김경수에 관한 의문을 하나 던지고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이거를 한번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는 제가 원래 이 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걸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이 김경수 이 재산 문제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들 김경수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김경수가 그렇게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자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대중적 관심을 받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경수의 재산 내역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었기 때문에 김경수의 재산 내역을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경수가 여러분들 2021년 그때가 언제였더라? 2021년 이 도중에 경남지사 임기 도중에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깜빵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의 가장 최신 재산 내역은 바로 2021년 3월 달에 공개된 2022년 말 기준 김경수의 재산 내역입니다. 일단 그걸 같이 여러분들하고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경수의 순자산은 얼마냐면 많습니다. 그래도 7억 4,246만 5천 원입니다. 7억 4,246만 5천 원. 많은 편입니다. 순자산이 이 정도면. 왜냐면 우리나라 이 김경수 정도 이때 김경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김경수 정도 되는 이 가정 있지 않습니까? 4인 가구의 평균 자산이 이 정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수가 그 전까지 뭐 변변한 직업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따라다니면서 노무현 청와대에서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따라다니면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또 경남지사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재산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 한 켠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유라동 모아 미래 5단지 전용 면적 한 2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억 5천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 명의 다세대 주택 서울 마포구 토종동에 전세 4억 1천만 원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모친 아파트 전세 임차권이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시. 그리고 장남 이거는 워낙 그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금이 있었습니다. 예금이 2억 6,246만 3천 원 이랬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보면 뭐냐면 보험이 많습니다. 보험이 많아서 실질적인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은 제가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한 6,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이 주식 같은 거나 이 펀드 같은 거 다 합쳐가지고 가용 자금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본인의 채권이 있습니다. 김경수 명의로 1억 원 정도가 등록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채무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그러니까 이 김경수가 여러분들 경남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경남지사를 할 때 이미 홍준표가 경남지사 관사를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입주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남 김해시 유라동 모아미래 5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25평짜리를 갖다가 아마 전세를 내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 보증금이 얼마였냐면 2억 원입니다. 2억 원. 2억 원이니까 이거를 나중에 그 전세 세입자가 나갈 경우에는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채무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배우자 명의로 4인간 채무 해서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는 이게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이 4인간 채무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김경수 측에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 수임료 등 사용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드루킹 여론 조작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경수가 변호인을 선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서 불과 1년 사이에 2억 5천에서 3억 원으로 늘었다고 이 김경수가 이렇게 채무 관계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식재산권인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김경수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순자산은 7억
246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가 2021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김경수가 어떤 직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어디 가서 뭐 알바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부업으로 배달을 했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김경수가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대체 뭘 먹고 살았는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경수가 여러분들 지금 영국에 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에 방문 교수 자격으로 1년 동안 유학을 한다 해가지고 런던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런던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살인적인 물가를 자랑하는 도시가 바로 런던입니다. 이 마우스가 갑자기 안 들어서 여러분들 잠깐만 이 거의 뭐 생방송식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제가 마우스를 잠깐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작년에 런던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깜짝 놀란 게 런던은 정말 물가가 살인적입니다. 밥 한 끼 혼자 먹네도 못해도 한 4만원? 뭐 좀 잘 먹은다 싶으면 5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어디 햄버거 가게에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버거킹 이런 데서 먹는 것도 햄버거 하나에 뭐 이렇게 탄산음료 하나 마시는 것도 거의 2만원 넘게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지금 살펴보셨던 것처럼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김경수, 그리고 이 3년 동안 그 뒤로 변호사비를 또 얼마나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2022년 말 기준 변호사비로 뭐 썼다 해가지고 사익난 채무가 3억 원이었고 임대보증금이 2억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채무가 5억 원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 뒤에 재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이 김경수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김경수가 그나마도 갖고 있던 그런 자금들을 이미 소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런던이라는 그 도시에서 1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한다? 여러분들 저는 그게 솔직히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런던 물가를 체감한 입장에서는 짧게나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가 런던에서 지낼 경우에 런던에서 그 1년 동안 대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객관적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과거부터 런던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런던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온라인상에 딱 올린 이 런던 물가, 그 다음에 런던 주거비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일단 주거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비, 뭐 이 사람에 따르면 런던에 무슨 그 구역이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저도 얼추 기억이 나는 게 지하철을 타면은 무슨 뭐 이렇게 조금 범위가 넓어질수록 요금이 팍팍 뛰는 걸 제가 느꼈었는데, 심지어는 이 런던은 교통비도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편도 지하철 요금만 해도 거의 막 6,000원, 7,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런던의 존 2에서 4 이내에 괜찮은 동네에서 혼자 이 침실 하나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없고 다른 건 다 공용 공간이고 요 방 하나 혼자 쓰는 거, 그것도 그 방이 어떻게 이게 큰 방이 아니라 정말 그 거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고시원 정도보다 조금 더 큰 방에 침대 하나 있는 그 정도의 월세가 얼마냐면 못해도 1,600파운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월 한 280만 원이다. 근데 여기에 세금과 공과금을 포함하면 월 한 2,000파운드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환율을 계산하면 한 350에서 360만 원 정도가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조그만한 방 그거 하나 빌려서 한 달 자는데 360만 원이 든다. 그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제가 그렇게 좋은 동네도 아니었고 당연하게도 좋은 동네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한 열흘 정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시원 같은 곳에서 열흘 정도를 숙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숙박비가 얼마였냐면 하루당 22만 원 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 고시원에 열흘 살면서 숙박비로 220만 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숙박업소와 일반 주거지의 그 주거 비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만 어쨌든 이 런던의 주거비라는 건 정말 살인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해외 뉴스 같은 거 보셨으면은 런던 그 계단 밑에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마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벽을 쳐가지고 거기를 세를 내주는 그런 것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조차도 월세가 뭐 100만 원이네, 200만 원이네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런던의 물가를 생각해 보면, 런던의 주거비 상황을 생각해 보면 김경수가 혼자 갔어도 최소한 한 달에 주거비로 못해도 50만 원, 360만 원은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아까 살짝 교통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런던 교통비 정말 이것도 살인적입니다. 편도 한 5,000원, 6,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루에 못해도 10,000원에서 12,000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집에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에 못해도 한 22, 3만 원을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교통비로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식비가 정말 또 살인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햄버거 하나에 이 콜라 하나 마시는데 2만 원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 그냥 좀 우리로 따지면 거의 김밥 천국 수준에 거기에 가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생선가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 사 먹는데 보통 한 4만 원 정도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 뭐 음료수 같은 거 하나 마시면 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외식을 한다는 것도 감히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웬만하면 그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해 먹는다는 가정하에 월 식비가 얼마 정도 드냐? 못해도 한 50에서 60 정도 들어간다.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게 바로 런던에 현재 주거하고 있는 사람의 그런 주장입니다. 분석입니다. 계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따져보면 얼마냐? 못해도 한 달에 한 440에서 450만 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4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5,400이 들어가는 겁니다. 5,400. 김경수가 런던에 가서 방 하나 얻고 그 다음에 지하철만 타고 댕기고 그리고 지하철도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타면 안 됩니다. 왕복 요 딱 2번 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2끼 이것도 어디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 항상 집에서 먹는 것도 거의 뭐 앞에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슈퍼 같은 데 가서 그 슈퍼에서 파는 거 있습니다. 빵 하나에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거의 요 정도로 또는 좀 심심하면 그 뭐 마카로니 샐러드나 이런 거 이 정도 먹는 식으로 해도 거의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가 나올 텐데 한 끼에 그렇게 먹어야 겨우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식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뭡니까 결국에는 정말 그야말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런던에서는 한 5,4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버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산 내역을 살펴봤다시피 김경수가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가용할 수 있는 그런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금이 2억 6,246만 3천 원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 중에 이 보험 같은 거 빼고 실질적인 예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경수가 과연 지난 3년 동안 뭘 해먹고 살았을까? 그리고 또 최근 1년 동안은 런던에 가서 무슨 돈으로 지금 버티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은 결국에는 김경수가 그 어떤 공직선거에서는 출마를 했을 때 재산 내역을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재산 내역을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재산 내역이 공개가 됐을 때 이상하다. 김경수가 분명히 일반적인 평균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김경수의 재산이 줄지 않았다. 그럼 김경수 대체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 그겁니다. 일단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경수는 원래부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국회의원 하면서 경남지사를 하면서 이 급여 소득으로 이 예금이 조금 늘긴 했지만 그 조금 는 예금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저 런던에서 1년 동안 소위 유학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돈으로 유학을 할 수 있었을까? 김경수는 현재 런던에서 무슨 저기 뭡니까? 우버 이런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무슨 방문교수 자격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가 그런 영국에서 영어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김경수가 대체 그 무슨 연구를 하는 것인가?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말 그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어떤 그런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김경수는 대체 누구의 돈으로
자력으로 버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인가? 누구의 후원을 받았다면 그 후원을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 후원을 한 건 정말 적법한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배신감에 치를 떠셨을 거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격한 표현들을 하셨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김경수의 복권은,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이 그렇게 김경수 복권은 안 된다 그렇게 외쳤지만은 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 돌파, 뚝심 이런 걸 외치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그런 것들을 갖다 무시하고 무슨 통 큰 결단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웬만한 건 다 결정이 났고 판가름이 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도 약간 일말에 기대를 하셨던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최선의 최적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오늘 하루는 뭘 해도 별로 그렇게 흥이 나지 않고 신통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IUFCJIF968님 그리고 또 서봉식님, 이렇게 두 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오늘따라 오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늦게 인사를 올리게 됐는데, 예, 여러분들 댓글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영상을 4개 정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비판적인 의견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하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제 채널과 영상 이런 것들을 갖다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